여러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그 어느 때보다 섬뜩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섬뜩한 경고는요,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행 이러면 통화정책을 관장하잖아요. 통화정책을 관장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요. 채권을 샀다 팔았다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 두 가지 정책이 핵심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런 통화 정책의 핵심 책임자가 금리 인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대가를 치른다는 아주 섬뜩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7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하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할 거다 하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금통위원 7명 중에 1명 고승범 위원이 0.25%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고 이주열 총재가 밝혔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꽉 눌러서 쉽게 말하면 분명히 올린다는 그런 신호를 보낸 거예요. 이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주열 총재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주열 총재는요, 금리 인상이 늦을수록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가계빚이요. 1분기 기준으로 1765조입니다. 이 가계빚이 큰 대가를 치러야 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가계빚이 무진장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계빚을 지고 있거든요. 은행의 빚을 지고 있든 아니면 제2금융권이든 제3금융권까지 빚을 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자영업자 부채까지 포함을 하면 이게 2천조가 훨씬 넘습니다. 2천조가. 대한민국 국민이 한 해 동안 생산하는 총액보다가도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주열 총재는 지금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를 가장 심각한 그런 상태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금리를 인상하면 인상할수록 이자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밖에 방법이 없다. 늦으면 늦을수록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말은요, 금리 인상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이야기예요. 절실하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제는요 그 어느 때보다가 금리 인상은 당연지사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이주열 총재가 이야기한 것처럼 8월 금융통화위원회부터 통화정책이 적절한지 논의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표현 때문에 이 와중에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자영업자들이 무더기로 지금 폐업하고 무너지고 있는 이 와중에 8월부터도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만큼 자영업자 부채, 가계 부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몰렸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충격은 더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는요 8월에 금리 인상까지는 안 할 거다. 왜? 8월에 통화정책이 적절한지 아닌지 논의하겠다고 했으니까 시간은 좀 뒤로 미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로 미뤄진다면 9월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10월에 있고 11월에 두 차례 남았습니다. 결국은요. 10월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게 대부분의 전망입니다. 10월에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11월에 바로 올릴지 아니면 내년에 가서 또 올릴지 이것은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을 보면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측은 10월에 올리고 내년 1, 2월 중에 한 번 더 올리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올린다. 이게 한 번 올리기 시작하면 계속 단계적으로 올리거든요. 금리는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는 이야기니까 말입니다. 지금 결국 금리 인상의 시계는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고요. 언제 올리느냐 이것만 남았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요. 언제 올린다. 여기에 대한 시점은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10월 내지는 11월 이 두 달 사이에 한 번 올리고요. 내년 1, 2월 사이에 한 번 더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요. 코로나19가 얼마나 창궐 하느냐. 이게 우리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가 지금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전국에도 거리두기 격상한다. 지금 7대 도시만 하더라도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격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전국 7대 도시에도 사실상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한 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제가 경제 참사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는 게 긍정적인 표현이라서 그런가요? 최악의 상황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만큼이요. 저는 델타 변이가 심각하다. 거기에 백신에 대한 접종도 제대로 이게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을 말입니다. 그래서 충격의 도는 점점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금리는 코로나19의 최악의 상황까지 간다. 진짜 하루에 10,000명씩 나온다. 이렇게 됐을 때는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한 번, 내년 초에 한 번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빨리 해야 된다는 거 제가 누차 벌써 제가 한 4월 정도부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책 필요합니다.